예, 안녕하세요. 종가주원입니다. 예, 오늘은 스윙 매매, 스윙, 그 다음에 모아가는 매매, 그 다음에 보유해서 나아가는 매매, 뭐 스윙 이상, 중기, 뭐 장기 다 포함되는 내용인데 어떻게 종목을 초이스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매수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매도할지에 대해서 큰 뿌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카페에서 특별한 종목을 하나 모으고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그다음에 뭐 몇 번 해봤지만 어떻게 사고 팔아야 될지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다음 자기 나름대로 보유 종목들을 제가 뭐 일매매만 하자, 잔고를 비우자 말씀을 드려도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끌고 가는 종목들이 내가 유리한 포지션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 그냥 개념 이런 것들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스윙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은 스윙에 기반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타점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이걸 접근하는 태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생각이에요. 일단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매매라는 것은 단기 매매를 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주로 매일 하는 뭐 데이 트레이딩 이건 같은 경우 오늘 사서 오늘 정산, 오늘 사서 오늘 정산하기 때문에 사실상 별 크게 이런 내용은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는데 최소한 이제 스윙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스윙 이상, 이건 뭐 종가 베팅 하루 묵히는 거 이런 건 아니에요. 스윙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매수도 분할로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매수의 기간을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도의 어떤 이유도 정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윙은 스윙 이상, 내가 종목을 끌고 가는 행위를 하려고 생각을 했다라면은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맞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이유는 당연히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고 분할 매수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는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방법은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참고하시고 본인의 매매에 적용할 수 있다라면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끌고 간다, 스윙한다, 중기한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이 종목을 선정하는 게 1차적이죠. 1차적.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근데 보통 우리는 차티스트, 차트를 보고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트를 기반으로 이러한 종목을 선정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다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재료 혹은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차트를 보고 산 거지, 단순히 차트만 보고 여기에 대한 어떤 재료, 이유를 막론하고 스윙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단기 매매는 가능하죠. 차트를 보고 얘가 막 급등이 나오는데 얘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기준봉을 세웠다, 그냥 매수하고 치우고 매도하고 치우는 거죠. 근데 이걸 끌고 가려고 생각한다라면은 최소한의 종목 분석은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차트보다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될 것이 이 종목을 사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유. 보통 이건 저는 이제 재료라고 보는데, 이 재료를 가지고 이 종목을 끌고 간다, 보유해서 나아간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뭐 가치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좋은 실적이 예상되고 미래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죠.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들은 안 보겠지. 우리는 이게 있다라면은 차트를 보고 차트에서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시점을 찾는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재료, 그 다음에 이유가 선정된 종목을 초이스한다. 그게 첫 번째 개념이겠습니다. 우선 재료로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 선정한 이 종목을 그럼 이제 그 다음 과제는 내가 어디서 어떻게 몇 분할로 얼마 동안 살 것인가, 어디서, 그건 이제 차트에서 결정하는 거죠. 주로 이제 제가 제 예전에 스윙 매매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렸듯이 차트에 기준봉을 찾아라. 그래서 기준봉의 이 밴드, 그리고 가능한 하방 구간에, 이미 이렇게 올라가 버렸으면 살 수가 없지만 하방 구간에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아니면 위에 사더라도 이 위에 단에서도 하방 구간에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구간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박스를 찾으면 돼요.
내가 사고자 하는 이 밴드, 박스를 찾으면 되고, 그거는 기준봉을 기준으로 찾으면 됩니다. 무조건 우리 낮게 사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낮게 사야 내 단가가, 내 평균 단가가 낮아지게 되고, 여기서 내 생각과 다르게 빠지더라도 덜 빠지게 되고, 이게 오르더라도 더 먹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슬슬슬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계속 플러스 상태의 계좌 상태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스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단가는 낮게 잡아야 한다. 내가 정한 밴드 내에서. 어쨌든 내가 어떠한 밴드를 정했다면 기간을 정하고 분할수를 정해야 돼요. 이건 이제 이 기간을 정하는 거는 이 재료의 기간에 귀속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료라는 것이 뭐 올해 4분기 실적을 기대하고 만약에 그런 재료라고 한다라면은 지금이 뭐 이 재료 발표까지 뭐 3개월이 남았다. 그럼 나는 한 1개월 정도 모아 나가고 3개월 안에 매도를 해서 수익을 볼 생각이다 라는 어떤 시나리오가 있겠죠. 그럼 한 달이라는 매집 기간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여기에 1000만원을 태울 생각인데 한 10분할로, 한 달이면 20거래일이니까 10분할로 좀 빠질 때마다, 내가 정한 밴드에서 빠질 때마다 10번 정도 살 계획이다. 100만원. 이러한 시나리오를 짜 놓는 겁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냥 막무가내로 모든 종목에 뭐 한 달 기간, 뭐 10번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이 재료에 국한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재료가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으로 가고 있다라면은, 한 달 내에 일정으로 가고 있다면은 5거래일 동안 나는 매집을 하고 나머지 기간을 본다거나, 이 5거래일 동안 뭐 20%씩 5번 들어가겠다, 매일매일 들어가겠다, 이렇게 판단하든 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된 매수 타점이라는 거는 내가 정한 밴드, 내가 정한 밴드의 중심보다 아래 구간에 내 평균 단가가 위치하면, 주가는 이렇게 막 움직였는데 나는 계속 여기서 샀다고, 내 평균 단가 여기 되겠죠. 난 계속 여기서 샀다면 내 평균 단가 여기 되겠죠. 그러니까 이 중심의 아래 구간에 위치한다라면은 잘한 매집이라는 겁니다. 잘한 매집. 분할로 나누어서 내가 샀는데 이 기간 동안 움직인 주가의 낮은 구간에 내 평균 단가가 있다면 잘한 매집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매수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의 흐름에 따라서 대응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종목은 재료를 기반해서 선정하라.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재료를 바탕으로 기간을 정하고 기간 동안 어떻게 어디서 몇 분할로 얼마를 매수할지를 결정해서 낮은 구간에 매수하라. 낮은 구간에 무조건.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 매도죠. 매도의 관점은 가장 중요한 건 또 요걸로 돌아오는 겁니다. 재료의 소멸, 소진, 끝. 이 시점에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이 시점에 다가가면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이 당일이 아니더라도 이게 결국은 주가가 내가 예상하는 이 재료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렇게 꺾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손절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 재료를 반영하고 얘가 내 생각과 같이 간다라면은 여기서 10% 수익 구간, 여기서 30% 수익 구간, 여기서 50% 수익 구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팔지 여기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소진되고 있는가, 이게 소멸되었는가 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돼야 이걸 팔아야 돼요. 이 기간은 버틸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수익 중이라도 챙기고 싶지만 버틸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나왔다면, 아직 카드가 패를 오픈 안 했죠. 오픈 안 했다면 가야 되는 거예요. 빠져도 마찬가지고, 손절 생각했던 어떤 라인을 벗어난 게 아니고 이게 계속해서 살아있는데 이게 소멸된 상태로 빠지는 거라면 이걸 인정하고 팔더라도 이거는 살아있고 괜찮다라고 보는데 빠진다라면 버텨야죠. 버텨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도의 시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바라보던 재료, 분기 말 내가 생각했던 어떤 재료, 어떤 임상 결과가 언제 나오는데, 그게 석 달 뒤에 나오는데 이 재료, 이걸 까볼 때까지는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끌고 가는 매매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엉덩이로 싸워야 돼요. 이럴 때는 하방이든 상방이든 내가 정한 시나리오대로 매수와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하는 기간 또한 막 가면은 잡고 싶지만 좀 참으면 밑에서 좀 더 잡을 수 있거든요. 계속 기다려서 잘 잡아서
내가 정한 구간 안에서 평균 단가보다 아래에 가야 되는 것이고, 이후의 흐름이 내 예상과 같다라면은 이것이 결정되는 시점, 내가 매도로 생각했던 그 결정되는 시점까지 올 때까지는 얘가 아무리 올라가도 버텨야 되고 얘가 내려가도 버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방식으로 계속해서 결국은 매매는 일회성이 아니에요. 제가 매일 강조드리는 이 일회성이 아니다라는 의미는 오늘 하루 매매가 의미 없고 A라는 종목의 승리와 패배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뭐가 상관이 있냐면 이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나는 승리하더라.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나는 패배하더라.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아가는 행위도 마찬가지죠. 스윙 이상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짰던 시나리오대로 크게 웃장 먹을 때도 있고 내가 짰던 시나리오대로 안 돼서 손절할 때도 있지만 이걸 계속 반복하니까 내 계좌는 우상향으로 갈 수 있더라 라면은 계속해서 반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매번 성공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매번 성공할 수 없고. 그래서 이걸 접근하는 태도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확한 나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 종목을 선정했고 이 종목을 차트상에서 어떤 위치로서 나는 기준을 잡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팔아야 되는 시간을 알고 있고 그럼 그때까지는 어금니 깍 깨물고 버틸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무리한 어떤 결과 그리고 이러한 사례가 A 사례, B 사례, C 사례, D 사례가 합산했을 때 누적 수익이면은 이걸 계속 반복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스윙이든 중기든 뭐 좀 더 짧은 매매든 좀 더 긴 매매든 어쨌든 끌고 가는 행위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끌어져야 됩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 안에 세부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워낙 많습니다. 이 재료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럼 이 재료를 읽고 어떤 종목에 적용을 할 것인가, 이 종목이 정말로 움직였던 놈인가, 이 재료에 움직일 수 있는 놈인가, 그다음 이 종목의 차트는 괜찮은가, 이 종목이 다른 재무상 어떤 문제는 없는가,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살 때 과연 어디를 저점으로 보고 계속 밑에 살 것인가, 음봉에 살 것인가, 그날 하루의 어떤 저점에서 내가 노려볼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결국은 다 경험하면서 익히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전체 큰 그림을 내가 그렇게 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나리오를 세우고 짜보는, 그리고 그런 매매를 실제로 몇 개월, 뭐 한 달, 뭐 석 달 혹은 일주일 내가 시나리오대로 짜보는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조금 더 나은 스킬들이 쌓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스윙 이상 모아가는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실 분들도 계시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상관이 없으면 그냥 안 들으시면 되고 상관이 있다라면은 자기 관점에서 명확한 방식들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